제명 처분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에 임시 복귀했습니다. 제명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건데 이런 가운데 중구의원 5명은 배 의원의 추가적인 불법 수의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슬산 얼음동산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빙벽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 등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에 임시 복귀했습니다. 법원이 제명 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중구의원 5명은 배 의원의 추가적인 불법 수의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배 의원은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우선 임시 처분으로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징계 조치 중단을 결정한 건 배 의원의 신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례대표 후순위가 공석을 채운다면 만일 배 의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할 경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 의장이 직에 복귀한 이후 곧바로 의회 사무과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을 고려했을 때 의회의 변론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변론 기일에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이걸 단행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을 전문위원실로 보내고 좌천시켜버리고 또 하나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을 2명씩이나 교체를 했는 걸 보면은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런 가운데 중구의회 의원 5명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행위에 더해 추가로 40여 건의 불법 수의 계약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42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명회사 의혹 같은 부분은 기존에 밝혀진 차명회사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앞에 세워두고 뒤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처리한 정황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배태숙 의장은 입장을 묻기 위한 연락에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의혹에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시장과 산하기관장,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기를 같이 마치도록 하는 특별조례 개정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기도 마치게 하는 특별조례를 개정합니다. 홍 시장이 2022년 취임 후 전국 최초로 만든 대구광역시 정무 정책보좌공무원 출자 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2년여 만에 바꾸는 겁니다. 홍 시장은 당시 SNS에서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후한무치하다고 비난하며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적용되기도 전에 조례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도 종료하도록 한 현행 조례와 달리 사임,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 종전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홍 시장이 조기 대선에 나설 뜻을 비췄고 이에 따라 자신의 시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섰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알박기 인사를 맡겠다던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앞두자 자기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박기를 금지한다는 그 취지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그 조례고요. 대구시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어떤 권위주의의 그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정이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번만큼은 시의회가 반드시 부결시켜야 됩니다. 대구시는 시장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산하기관들과 행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나서는 홍 시장의 내로남불식 제19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도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겨울이 더 아름다운 비슬산에 올해도 어김없이 얼음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을 지나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비슬산 얼음 빙벽의 웅장함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슬산 계곡이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100m 남짓되는 거대한 빙벽은 얼음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에 얼음은 그 두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얼음 기둥, 둥근 꽃 모양의 얼음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곳이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경산시에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여기는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한 비슬산 얼음동산은 겨울철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해마다 계곡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빙벽을 만드는데 이 빙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슬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인근 계곡은 오후에 들어서면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빙벽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빙벽에 오색 LED 조명을 설치해 예년보다 더 아름답고 색다른 겨울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얼음 동산이 넓고 커서 멋지고 어제 밤에도 봤었거든요. 밤에는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사진 찍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가족 단으로 오기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비슬산 얼음동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돼 얼음 빙벽은 날이 갈수록 웅장한 자태를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학병원 수도권 쏠림에 맞서 지역 대학병원들이 특화된 의료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은 간, 담도, 췌장 분야에 특화된 간담췌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도권 병원을 찾던 환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들이 특화된 의료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은 최근 간, 담도, 췌장 분야에서 진단과 수술 등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간담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간 이식을 넘어서 간담체로 그 영역을 넓히고자 몇 년을 준비해왔으며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상급병원의 정체성 강조에 부합된 것이기도 합니다. 간, 담도, 췌장은 다른 분야보다 협진 시스템이 특히 중요하지만 원스톱 통합 진료가 가능한 곳은 수도권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가대 병원에 설립된 간담제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 영상의학 시설, 전문 수술실 등을 갖춰 진료부터 검사, 수술, 후속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또 교수진의 실시간 협진과 정례화된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첫째, 환자들이 믿고 맡기기 위해 찾아오는 희망을 드리는 병원을 만들겠다. 둘째, 의료진들이 먼저 나서서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지속 가능한 병원을 만들겠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간담체 전문 병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도 운영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접수부터 예약과 수납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다음 달 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아동과 고위험 아동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특화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정 갈등 지속, 수도권으로의 환자 이탈 등의 악재 속에서 지역 대학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고교 학점제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교육 방식과는 평가에도 차이가 있어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직접 수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교실을 옮겨 다니며 선택한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학력 성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내신 등급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개편에 따라 두 가지 평가 방식을 병행해 사용합니다. 절대평가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A에서 2등급까지 평가됩니다. 2등급 이상을 성취해야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른 과목의 구조도 크게 변합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공통과목은 주로 필수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입니다. 선택과목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 특성에 맞게 과목 개설을 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해야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 우선 과목 선택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도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치러졌죠. 서울시가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며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재유치를 위해 필요한 찬성 여론과 경제성 모두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새로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경기장과 전국 시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코엑스에서는 전 세계 206개국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올림픽 재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울을 놓겠다며 밝혔던 서울올림픽 재유치 계획. 유치를 위해 필수 요소인 경제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확보됐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하반기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 비용 비율인 BC값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5조 833억 원. 2000년 이후 열린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최저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2024년 여름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국민 81.7%가, 서울 시민은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경기, 인천, 부산, 강원도 등 타 시도에 소재한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 온천호텔 건물이 방치된 지 15년 만에 철거됩니다. 철거를 이끌어낸 달성군은 이 부지를 매입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건설의 전략사업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농공읍에 있는 약산 온천호텔 건물. 1990년대 중반 이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멈추며 15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은 흉물로 전락했고 우범지대로 바뀌면서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산 온천이 중단된 지 한 10몇 년 됩니다. 아주 그 동네 초입에 건물도 또 짓다 말아가지고 아주 우범지로서 보호가 되겠는데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에 2개뿐인 정비계획 대상 장기 방치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철거도 가능했지만 보상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성군은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시도했고 최근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약속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건물 소유주와 긴밀한 협의 끝에 최근에 건축 철거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인접해 있는 군소유 부지를 포함해 50만 제곱미터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계획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기본 시설인 전시장과 학습관은 물론 스마트팜과 산책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청이 직접 운영하는 달성군 최초 골프장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주민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입지 타당성을 결정하는 전략 환경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 주위에는 장년층들이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습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골프장이 포함된 공공시설로 지난해 개장한 경남 밀양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원, 전액 달성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2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약산 온천 지구를 지구 지정 30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건축물 철거와 부지 매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 일대를 농어촌 관광의 전략 사업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39세 이하인 청년 부부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살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로 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특히 올해는 거주기간 산정과 대상자가 확대돼 보다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인플루엔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인플루엔자 환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는 21.3명으로 전주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까지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재개장한 대구의 관광명소인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 총 120만 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두 야시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은 추위로 인해 다음 달까지 임시 휴장한 뒤 3월부터 재개장합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이달 중에 서문야시장 30명, 칠성야시장 20명 등 총 50여 명의 야시장 운영자를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금리는 1.7%이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양교는 9일 을사년을 맞아 대구시민 풍류기원제를 봉행합니다. 이 행사는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올레이의 고증을 바탕으로 시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김출식 교사가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출식 교사는 학생들의 논리적, 합리적, 분석적 사고력 향상에 집중한 교육 방식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달천 예술창작공간의 제사기 입주작가 초대전이 달성군청 참고갤러리에서 27일까지 열립니다. 신건호, 원예찬, 이양희, 장동욱, 조연수, 현수와 작가가 참여해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물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독감 유행도 9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유행은 올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개인 위생 관리 더 신경 쓰시고 예방접종까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